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주제는 바로 스파이킹 신경망 SNN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데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역시 에너지 문제, 이 효율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저전력 환경에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모바일 기기나 로봇 같은 소위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거기서는 기존 인공신경망, ANN이나 DNN의 전력 소모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게 이 SNN이라는 건데 네, 이게 생물학적 뇌, 그러니까 실제 우리 뇌나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가깝게 모방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특히 그 시간 정보를 다루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아, 시간 정보 처리.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SNN이 도대체 뭐고 기존 방식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SNN, 이게 기존 ANN이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그 정보 처리 방식 그 자체에 있어요. ANN은 보통 연속적인 실수값, 0.7, 0.8 이런 값을 쓰잖아요. 네네. 근데 SNN은 실제 뇌 뉴런처럼 이산적인 전기 신호, 그러니까 스파이크라는 걸 사용해요. 스파이크요? 네, 뉴런의 자극이 이렇게 쭉 누적되다가 어떤 특정 임계값, 문턱값이라고도 하죠.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딱 하고 스파이크를 발생시켜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항상 모든 유련이 막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 임계값을 넘을 때만 번쩍 하고 신호를 보내는 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유하자면 뭐랄까 항상 배경음악이 깔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악기가 딱 소리를 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 비유 좋네요. 재즈 앙상블 같은 느낌? 네,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특징인가요?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파이크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 발생 시점, 타이밍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돼요. 아, 타이밍이 정보가 된다.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막 변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간 정보 처리 능력? 이 부분도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되던데요.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 에너지 효율성과 직결되는 건데요. 이게 비동기적이고 또 희소, 스팔스하게 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비동기적이고 희소하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ANN은 보통 모든 뉴런이 동시에 계산을 수행하거든요. 동기적으로요. 근데 SNN은 필요한 뉴런만 그것도 각자 필요할 때 비동기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대부분의 뉴런은 사실 그냥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만 딱 작동하는. 그러니까 평소엔 조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딱 움직이는 거군요. 이게 바로 낮은 에너지 소모의 비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실제 뇌랑 더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실제 뇌와 비슷하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현할 때는 어떤 모델들을 주로 쓰나요? 네, 그래서 실제 뇌 뉴런의 작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요. 아마 자료에서도 보셨을 텐데 대표적인 게 LIF, Leaky Integrate and Fire 모델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인데 뉴런의 전하가 서서히 쌓이다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그러다가 임계값을 넘으면 스파이크를 딱 발생시킨다. 이런 과정을 수학적으로 묘사한 거죠. 아이즈케비치 모델 같은 좀 더 복잡한 모델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실제 신경과학 연구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SNN을 학습시키는 건 어떻게 하나요? 스파이크가 딱딱 끊어주는 이산적인 신호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역전파 같은 방식은 잘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SNN 연구에서 사실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활발히 연구 중인 분야고요. 네, 보내주신 리뷰 논문에서도 학습의 어려움이 주요 과제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학습 규칙에서 영감을 받은 STDP, Spike Timing Dependent Plasticity라는 건데요. STDP요? 좀 어렵네요. 간단히 말하면 스파이크의 타이밍 차이에 따라서 뉴런 간의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뉴런 A가 B보다 아주 살짝 먼저 스파이크를 쳐서 B의 스파이크 발생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아, 타이밍에 따라서 연결 강도를 조절한다. 흥미롭네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스파이크의 불연 속성 때문에 역전파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학습 과정에서만 임시로 이 스파이크 함수를 좀 부드러운 함수로 대체하는 기법이 있어요. 설게이트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설루게이트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약간 대리 기울기를 써서 역전파 비슷하게 학습시킨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고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나 표준화된 개발 도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대규모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도 아직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잠재력은 정말 커 보이는데 아직 학습이나 확장성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돌파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과 약간의 과제를 안고 있는 SNN,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로보틱스나 뉴로모픽 컴퓨팅 얘기가 많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역시 그 저전력과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분야들이죠. 로보틱스, 그리고 각종 엣지 컴퓨팅 환경,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 같은 데서 아주 유용할 걸로 기대됩니다. 아, 그런 작은 기기들에서도 AI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인텔의 로이히 칩 같은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SNN 전용 뉴로모픽 하드웨어거든요. SNN 연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칩이죠. 이런 하드웨어 발전도 SNN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뉴로모픽 칩, 뇌를 닮은 칩이라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활동을 정밀하게 모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뇌 기계 인터페이스, BMI나 신경과학 연구 자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시간 정보를 잘 다루니까 음성 인식이나 동영상 분석 같은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도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겠네요. 로봇부터 IoT, 뇌 연구, 시계열 분석까지. 네,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파이킹 신경망, SNN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뇌의 작동 방식을 닮아서 특히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 특히 학습이나 표준화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SNN이 보여주는 그 가능성 자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에너지 효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미래 AI 환경을 생각하면 이 SNN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전반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요.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SNN처럼 우리의 뇌를 점점 더 닮아가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한다면 미래의 지능이라는 것은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과 어떤 모습으로 같고 또 다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